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이 총살, 피격당한 사건은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 조기 진화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미복귀 휴가, 그러니까 황제 휴가 의혹도 명백한 청탁 전화 지시가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깔아뭉개고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모두 추석 밥상에 악재를 올리지 않겠다는 여권의 민심 달래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추미애 수사 결과가 동부지검에서 발표했는데 대다수 여론은 이건 수사가 아니다. 은폐 조작, 말하자면 그렇죠. 면죄부 수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그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시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또 아들도 그 현모 병령 전화 받은 바 없다 했는데 받은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추미애만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7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렇게 면죄부 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검찰이 완전히 그 정권의 그 애완견 플러스 경비견이 된 거죠. 경비견. 워치독이 돼야 되는데 감시하는 개가 돼야 되는데 애완견하고 경비견이 된 거죠. 추미애가 27번 거짓말한 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수사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카톡에 문자 오간 것까지 다 나왔는데 그냥 무혐의로 불기소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검찰 조사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말도 안 되지만 애워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애워야 된다. 거짓말을 뭐 얘기 나오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낙연이야말로 기름장어거든요. 불만 불법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 규명은 좀 더 남았을 수도 있다. 이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빠져나가는 거죠. 추미애도 맨날 거짓말했잖아요. 보좌관한테 시킨 일 없다.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 계속 거짓말했는데 지금 나타난 게 2017년 6월 25일 날 그 현모 씨가 그 서재위 아들 아들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안 들어와? 귀대 날짜인데 왜 안 들어와? 들어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했는데 하니까 그 서모 씨 추미애 아들이 전화를 받고 부대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했죠. 전화해서 이거 다 된 줄 알았는데 21일 날고 다 해갖고 끝났다는데 들어오라는 게 뭐요?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최 보좌관은 또 김대위 지원장교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3번이나 전화해서 그 내용이 뻔하지 않겠어요?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왜 부대에서 자꾸 귀찮게 하냐고. 그게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카톡에서도 그냥 카톡이 아니잖아요. 보좌관이 서 병장 건은 처리했습니다. 카톡에. 그리고 또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소견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는 가 있고 들어오지도 않고 소견서는 나중에 갖다 주는 걸로 돼 있대요.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완전히 이건 범죄인데 이거를 갖다가 동부지검에서 그 추미애 그 모르모트들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혐의로 한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청탁이고 사실상 추미애에 대한 입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알아보라겠지. 내가 지시한 것 아니다. 그러면 소도둑놈이 내가 가는데 소가 따로 왔다. 그 얘기랑 똑같죠. 그거 보니까 밧줄이 목줄이 그 늘어져 있어서 난 줄을만 잡았다. 그러니까 소도둑이 됐다. 참 억울하다 이거거든요. 검찰은 더 웃깁니다. 이제 서면 조사 했잖아요. 거기다 물어봤겠죠.
당신이 청탁하고 뭐 그런 거 했느냐, 네. 압력을 가했느냐, 없다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뚜렷한 정황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청탁을 했다는 네. 청탁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를 추미애가 네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이것도 추미애 아들도 먼저 마지못해서 조사하고 9월 달에 8개월 지나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 감추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거죠. 말도 안 되고 또 수사에서도 보좌관 최모 씨와 통화한 김대위 미 이사단 지역장교 이 사람이 그 내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예? 승인이 휴가 승인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2017년 네. 핸드폰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포렌식까지 그걸 했잖아요. 자기가 사설 포렌식까지 해서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건 수사를 안 했어요. 예?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예? 추미애가 보좌관한테 김대희 전화번호 준 거 이런 거가 말로 그 불법 청탁이고 예? 부정 청탁이고 유죄에 여러 가지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 동부지검이 추미애 아들 건 수사한 거는 우리나라 그 수사 역사상 검찰 수사 역사상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거는 최대 5점. 사초로 남겨야 돼서 샅샅이 기록으로 나서 우리 후세에 좀 교범이 돼야 된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까지 권력에 유린당했다. 그리고 검찰의 끈앞풀들 딸랑이들이 이렇게까지 권력에 아부했다. 이거는 생생한 증거를 좀 남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시국 사건 또 국민적인 관심 사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수사 결과를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이라든가 이런 틀린 게 없습니다 하고 그럼 방어라도 하는데 이번에는 쏙 그 발표문만 기자단 단톡방에 올리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몰래 발표를 쓱 한 거예요. 그 누가 수사했는지도 잘 안 밝히고 완전히 도둑 수사를 한 거죠. 진짜 검찰도 얼굴 두껍고 추미애는 제가 한번 그 피부과 같은 데서 검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얼굴 두께가 도대체 몇 미터인지. 얼굴이 거의 1kg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철판으로. 아니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봐요. 예? 반성하고 사과는 안 하고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공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에는 후속 조치하겠다. 누가 사과를 해야 되죠? 우리 국민보다 사과하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얼굴이 그렇게 두꺼울 수 있나. 과거에 왜 국민의힘 그 김태호 의원이 옛날 수사받을 때 박연차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박연차랑 찍은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사표 내고 그만뒀어요. 총리 그렇죠. 인준 때 청문회 때 그 사진 하나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파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좌파들은 진짜 뻔뻔해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라는 게 그 거짓말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왜 탄핵하기 전에 사표 냈잖아요. 근데 이 뻔뻔이들은 추뻔뻔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추미애가 정말 자신 있다면은 고소 고발해서 다시 좀 수사를 제대로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도 이거 끝나면 안 됩니다. 빨리 항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울고검의 재수사 지시 이거 시켜야 되고 특검하든지 특수본부를 하든지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이고 밖에 나와 있는 이런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자기들도 여러 번 수사를 해보고 군사정권 시대로 다 있었 이런 식의 완전 막무가내식 방탄 수사라는 건 처음 봤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에 절판 깔았죠. 더군다나 추미애는 불법 뭐 이런 걸 떠났어도 자기가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 그건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27번을 거짓말했죠. 그럼 그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오히려 적반하장 하도 이 정권에서는 사자성어를 너무 많이 써갖고 쓸 용어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진짜 좀 심합니다.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추미애는 지금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게 무슨 검찰 개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검찰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화죠, 뭐. 검찰을 권력의 개로 권력 개로 만들겠다. 그 만들겠죠. 얘기죠. 예. 개도 제대로 된 개가 아니라 권력의 똥개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진돗개는 그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을 무니까 아예 똥개로 만들어서 그냥 정권을 향해서 계속 꼬리치게 만들겠다. 이게 검찰 개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석 앞두고 부랴부랴 발표했거든요. 예, 우리 국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에 사살당한 거하고 추미애 건 서둘러서 막 하고 있어요. 예, 진화죠, 진화. 월북했다고 발표하고 추미애 거는 서둘러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발표했는데 추석 때 이제 싹 털고 10월 달부터 다시 가겠다는 건데 이번 추석이 언택트 추석이거든요. 서류 간의 접촉이 좀 더 적어요. 아무래도 적죠. 그러니까 이런 추미애나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없는 그 조치, 그걸 언택트니까 국민들이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마 더 분노하고 지탄해서 더 나는 역효과가 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추석 때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국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추석 민심, 추석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아주 정치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제 방콕하라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하고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돼가지고 꼭 안 만나도 다 합니다. 그럼요. 더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이게 저는 이번 북풍하고 추풍이라고 왜 여당에서 비난하잖아요. 야당이 추미애 추풍, 그 공무원 사살한 거는 북풍으로 야당이 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 추풍, 북풍을 제가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다가 문재인 정권 저는 내내 남은 정권 내내 여기에 코가 끼고 정권이 끝나도 이 부분은 재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끝나도 발 뻗고 못 잘 겁니다. 이 북풍, 추풍 때문에라도. 지금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추미애가 검찰만 완전히 깨갱시킨 게 아니고 정말 수사를 해야 할 윤미향 건, 뭐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뭐 그런 울산 권력 비리 사건, 유재수 사건 다 지금 원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수사 자체, 수사팀들을 해체해버리니까 수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또 여권 실세들이 큰 신세를 진 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석 민심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의 양식을 믿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도 이제는 뭔가 결심을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지금 여권에서는 추미애는 끝나고 추미애 시간은 가고 윤석열 시간이 왔다. 윤석열만 하면 괜찮은 게 아니라 거기다 나경원까지 묶어서 오고 있어요. 윤석열 장모, 나경원 자녀. 나경원은 특히 혹시 추미애가 서울시장 나오면 나경원이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흠집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였겠죠.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추락된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총장도 추석이 지나면은 어쨌든 이 연휴 기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숙려해서 뭔가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저 추미애 한 얘기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지만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추미애가.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실천인데 이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그 말을 자기 쪽으로 해석해서 들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이 이제 확실히 쫓아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장모 사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여기서 더 몰리면 이제는 저 기요틴 가서 목 잘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요틴 올라가서.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 때 로베스 피에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요틴. 길로틴. 단두대. 그것처럼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는 그 단두대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도 이제 뭔가 보여야죠. 그래서 여태까지 참은 거는 저는 이해는 해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까지 사표 내고 나가면 이 검찰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이 충심이다 이해는 하는데 더 이상 지키고 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좀 옮기고 이제 분연히 좀 떨치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가 이번에 그 동부지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대검에서 분명히 네. 말하자면 점검팀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조남관 네. 대검 차장. 네. 여기도 추라입니다만은 그렇죠. 조남관 차장까지도 수사가 미흡하다. 말도 안 되는 특히 거니까. 김대희가 네. 그 진술을 초기 진술을 나중에 휴대폰 포렌식까지 해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수사 결과가 없다.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아니 대검에서 지시하고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김관정이하고 이종근이라고 또 네. 대검 형사부장이 있잖아요. 네. 저 추미애 인사청문회 네. 때 그 총괄 반장하던 네. 네. 그 둘이 해갖고 발표를 했으면은 이건 분명히 항명이죠, 항명. 네. 항명이죠.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런 것은 네. 징계나 감찰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윤석열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군다나 이것도 윤석열 혼자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그 기자들한테 아예 메시지를 대검에서 이례적으로 보내서 윤석열은 일반적인 지시를 했고 대검 차장이 대여섯 명의 거기에 이제 부장급들이죠. 그리고 수뇌부들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워낙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까지도 이렇게 지시가 그렇죠. 보완 지시를 했는데 그걸 오겠으면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얼마든지 지금 특임 검사든 그렇죠. 특별수사든 특별사무. 네.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검사는 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뭐 특별수사본부 이거는 뭐 특임 검사는 마찬가지. 검찰총장이 나서면은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추미애한테 요구하면 추미애가 그렇죠. 그거 보면은 누가 코너에 몰리겠습니까? 이해 충돌이잖아요. 추미애 자기 거를 또 못하게 하나요? 이거는 추미애 개인 비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진짜 좋은 기회고 좋은 명분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 다시 하라. 이 지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 고검에서 그 재수사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동부지검을 빼고 서울 고검에다가 지시를 네가 다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는 좋은 기회고 명분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는 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그럼 또 서울 고검장 날라가나? 지난번에 서울 고검에다가 정진홍인가? 거기 감찰을 하니까 그거 다 날려버렸잖아요. 다 날려버렸죠. 거기 고검 수사하라고 하면 고검장부터 날려버리고 자기 사람 또 보내는 거. 그렇죠. 지금도 뭐 비슷한 거 이번 같습니다. 건은 추미애가 여태까지도 굉장히 오바를 했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수를 두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둘러써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이 최근 이런 여러 사건들이 겹치면서 거기다가 그 이전에 김홍걸이라든가 이상직 사건이 겹치면서 지금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윤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결심을 하는 데는 역시 추석 민심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석 민심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앞으로 뭐 추미애 사건이라든가 또 공무원 참사 사건 이것에 대한 어떤 재수사 내지는 뭐 진상규명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 이제 10월 7일부터 또 국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추석 민심은 언택트로 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뭐 SNS의 시대고 온라인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접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또 더 화상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민심을 계기로 국민들이 좀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도 투 트랙으로 해야죠. 한쪽에서는 국민이 너무 힘드니까 이 경제 살리기 이것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지금 정권이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라든지 추미애 문제라든지 또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중단했던 거 이런 거를 다시 좀 관심을 좀 불어일으켜서 투트랙으로 좀 몰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뭐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네. 게 이 정부는 10월 3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네. 10월 3일에 네. 아마 우리 역사상 네. 최대 인원이 집결을 했어요. 그렇죠. 예. 문재인 아마 그날 오금이 저랬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올해 10월 3일 날 이 개천절 집회. 앞두고 거의 히스테릭한 네.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코로나를 뭐 막는 건 좋죠. 막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다른 걸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국민 기본권까지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완전히 거죠. 깔아 말이 안 뭉개고 되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인 시위. 1인 시위가 왜 코로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시위. 드라이브에서 차 안에서 문 닫아놓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 법원에서도 판결이 그 굉장히 말이 안 돼요. 그 모일 때 옮을 가능성이 있고 해산될 때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하고 집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번에 그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그 뭐 변호사 모임 정의당 참여연대까지 여기서까지 예, 비대면 집회 금지는 과잉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요. 예, 10월 3일 개천절 날 반정부 집회를 막으려고 모든 사람을 아예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이거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광화문 집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부한테 구태여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까지도 완전히 엑스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용납해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지금 전시 상태로 막 몰고 가고 운전면허 취소도 안 돼요. 정세균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전시 상태라고. 차라리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하던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운전면허 취소까지 얘기한 거는 너무 우리 헌법을 무시한 거죠. 우리 헌법에 국민적인 그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잉 금지에 어긋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과잉 금지하는 거 아니냐. 코로나를 막겠다는 그 집념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금지 방역보다 좀 책임지는 자율 방역 이쪽으로 흐름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정권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해요. 그래서 10월 3일 날도 저렇게 1인 시위까지 막고 드라이브 스루까지 엄정 봉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민심은 향후 전국의 어떤 방향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10월 3일 개천절 집회든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정확하게 주변의 목소리도 내시고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찬성을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민심의 진면목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